무결선거 네트워크 창립 심포지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울산대학교 교수이신 이재봉 교수님, 그리고 미라클웨이브 공동대표이자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법률대리인이신 박주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리버티 연대를 이끌고 계시는 박성현 대표님의 발표가 차례대로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봉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이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거는 뭐냐면은 선거 관리와 절차의 문제점 및 개혁 방안입니다. 정교모에서 교수 단체에서 제가 있는 단체에서 우리가 책자를 발견을 했는데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거 관리와 절차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후 검증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적인 개선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바꾸는가에 대한 거,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법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박주연 변호사가 한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검증과 법적 변호사는 빼고 관리와 절차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다뤘는데요. 이거를 오늘 할 내용들은 그러니까 4.7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이후에 조금 관리하고 절차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서초 개표소에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들의 연구 방법 중에 통계 방법도 있고, 직관적인 철학적 방법도 있지만, 또 문화인류학적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은 필드에서 직접 문제를 찾고 그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이렇게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서초 관리 개표소였는데요. 서초구 개표소였는데. 우리나라 이게 지금 개표기입니다. 이게 무선 개표기, 이게 개표기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포트가 열려있죠. 이게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이거 얼른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왜 포트가 이렇게 5개 정도 꼽을 수가 있느냐? 이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다 무선 포트를 연결을 해서 외부 조작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개표 절차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표 조작이 가능하게 원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면은 이게 지금 노트북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노트북에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고 이거를 녹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얼른 이게 가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개표 사무원들이 가려서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삥 둘러서 1m를 이렇게 1m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표 참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라, 관여하지 말고, 그리고 1m 안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사실상 이 안에다가 조작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무선랜으로 외부에서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조작을 하든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찍었습니다. 그날 4.7 보궐선거 날 서포 개표소에서 제가 한 몇백 장을 찍어 왔는데요. 지금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꼭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선칩을 이 안에다 무선칩을 장착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당황하고 멱살까지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안에 못 찍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 때, 4.15 선거 때는, 총선 때는 이게 막 삼립 빵봉지라든지 종이 박스로다 막 했는데 그거 워낙 비판이 있으니까 이 플라스틱 박스로다가 바꿨더라고요. 4.7 보궐선거에서는. 이게 제가 다 찍었는데 여기 이제 봉인지를 보십시오. 봉인지를 보면은 이게 약간 플라스틱 스티커와 같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왜 계약서 찍듯이 도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띄었다 붙였다 가능하게 거의 플라스틱 이런 스티커 같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특수 봉인지를 보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고 찢으면은 표시가 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종이로다가 만들면은 훨씬 용이하겠죠. 그리고 잘 찢어지게 하면은 이게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그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게 돼 있지 않고요. 확인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이 투표함이 이동이라든지 보관에 있어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표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봉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류기, 이게 이제 그 개표 분류기인데, 분류기가 굉장히 이렇게 그 오작동이 많습니다. 오작동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80% 이상 오작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오작동이 난다면 이거를 갖다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게 편리성과 신속성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80% 이상을 이렇게 오작동이 나는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궐선거 전에 4.7 보궐선거 중에서 일부러 다 투표지를 심하게 접자고 이렇게 접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기 운동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 많아서 그 부정선거가 상당히 이렇게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빳빳한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부정이 되는데 이게 걸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접어서 한 20번이든 30번이 여러 번 접어서 놓으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를 받습니다. 부정선거 방지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류기하고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한 게 대한민국의 선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개수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100장씩 모아지면은요, 이 사람들이 얼른 그 띠로 다 묶어가지고 100장씩 이렇게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100장이 맞는 거고 이 투표가 제대로 기표됐는지 분류가 된 건지 확인하자 그러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 마라. 경찰 부르겠다. 그럼 경찰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1m 안에 들어오지 마라. 찍겠다.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100장이 쌓이고 다시 묶어서 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그 참관인이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그런 거 가능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얘기하냐면 판사 출신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해봤어. 내가 그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갔고 선거관리위원장도 해봤어.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MB 대통령일 때 많이 했더라고요. 자기 때는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나친, 그러니까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자기 경험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개표 과정에 있어서도 실제로 다 어마어마하게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이런 물품이 들어옵니다. 원래 이게 뭐냐 하면은 자녀 투표지하고 그 선거에 사용되어 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이 원래 개표장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가방을 열어보면은 자녀 투표지가 들어옵니다. 이 자녀 투표지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조작해서 개표장에서 언제든지 들여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개표장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모아지고 수개표든 아니면은 전자개표든 모아진 것들이 이렇게 개표상학표에 기입이 되는데요. 이 개표상학표에 기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이 개입이 됩니다. 이것이 곳곳에서 실갱이가 나는데요. 다시 셌다가 또 세고 다시 셌다 세고 그러는데 마음만 먹으면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기 이 참관인들이 확인해서 서명하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개표 종사원들이 임의로 다 써가지고요. 갖다가 가주면 저쪽에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졸고 있다가 도장 툭툭툭툭 찍고 옆으로 넘기고 판사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게 투표장 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관인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개수랑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기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소투표라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요. 거소투표는 뭐냐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찍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볼펜으로다가 그은 것도 있고 뭐 연필로 그은 것도 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엉망입니다. 이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류가 돼서 뭐 볼펜, 도장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도 개표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부정의 여지가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선관위 직원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관인에게 참관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냐면 직접 확인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경찰을 부르겠다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은 거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표 참관인들이 이제 그 위축이 되죠. 그리고 12번째로는 여러분들 항상 그 임시 아르바이트 그 보조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난 4.15 부정선거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중국에서 들어와 있던 사람들, 외국인들, 중국 독포들 연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국적이 불분명한 중국 사람들이 개표 보조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 아르바이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개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당일 투표. 저는 대치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치 2동에서 제가 발견을 해서 사진을 갖다 찍은 건데요. 여러분들 가면은 그 유권자 앞에서 요 옆에 요거 있죠. 일련 번호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보이시죠? 여기를 그걸 보는 앞에서 뜯어가지고 집어넣고 줘야 되는데 이미 다 뜯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다 뜯어놨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느냐? 이거 유령 투표지인지 아니 일련 번호하고 맞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경찰 부르겠다. 그럼 불러라.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형태로다가 곳곳에 일어나서 제가 전부 확인을 해봤더니 뭐 대부분의 투표장에서 당일 투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관인의 자질과 태도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보면은 정당별 특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개표장에서 이렇게 거의 주무십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자투표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할 뿐더러 나는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지 않고 배터리 자주 닳기 때문에 나는 이거 찍을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당일 투표지 아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당일날 오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왜 이거 일일이 이거 일련 번호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 모른다. 왜 그러냐. 나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야당의 그 투표 관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허술하고 그 관심이 없는지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하냐? 그럼 참관인이 반드시 배치돼야 합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참관인이 있었던 곳과 없었던 곳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득표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상 참관인이 없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관인이 없었던 사전투표소가 굉장히 많았고요. 투표소 안에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외 투표한 운반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형태로다가 우체국을 통해서 돌아오는지 뭐 불과 1분 만에 경남에서 말이야 서울까지 오기도 하고 5분 만에 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1년 있다 다 폐기하고 보여주지 않고 은폐하고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정선거라는 거를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사전투표함을 갖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할 때 CCTV를 달아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이해해서 오늘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정선거 방지 대책에 오늘 지금 우리가 무결선거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있는데 정당 특히 야당의 그 선거 감시 감시단이라든지 이 선거 참관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직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국민들한테 그 당일 투표에서 일련 번호를 앞에서 뜯어야 된다. 유권자 앞에서 뜯는 그런 교육도 돼야 되고요. 내가 그 사전 투표 같은 경우 내가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많은 나라의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평상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가 도용당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가지입니다. 사후 검증 제도하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사후 검증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재판을 갖다가 선거 재판을 하고 다시 재검표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사후 검증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 검증 제도에선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샘플링을 전체를 하지 않더라도 뭐 샘플링을 몇 군데를 해가지고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느냐 그리고 결과상의 문제가 없느냐 사후 검증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박주현 변호사가 잘 해줄 겁니다.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지금 180일 이내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검표라든지 선거 재판을 진행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년 4개월에 들도록 계속 끌지 않았습니까? 강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을 두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게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거는 그 정교모가 만들어둔 그 책자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의 현장의 생생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주현 변호사님의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참여하면서 사실 작년 한 2, 3개월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벌써 1년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한 2, 3개월이면 끝나라고 시작했던 이게 너무나 엄청난 불법 행위,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에 벌어졌고 그것이 엄청난 카르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게 지금 과거까지의 문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부정선거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파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질을 더 살펴보면 파퓰리즘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일시적인 파퓰리즘으로 민심을 얻었지만 그 파퓰리즘이 결국 그 국민들에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민심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어진 민심이 투표로 표현이 되었는데 투표 조작, 개표 조작에 의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대선, 지선 등에 이르는 그런 포퓰리즘의 그런 망령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권 후보는 사실 이상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부정선거의 진단과 그리고 개정 방향 그리고 무결선거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부정선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그 전에 벌어졌던 작고 큰 선거의 시스템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공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결국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단계에서 이 여론 조작에서는 보면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고 그 야권에 협력하는 그 이른바 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패배가 당연한 듯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차명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서 너네들 패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심는 것. 그 여론 조작의 결과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 신원을 조작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이 사망자가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무인이 투표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이를 제보했던 대가로 그 친구가 나름 관리자급이었는데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9급 말단 직원의 일을 보직을 받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단계에서 유령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입이 안 됐는데 향후에 이들이 어떤 식으로 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인가 재외투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개정법이나 제가 그 선관위의 그 문서 수발신 내역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본 결과 다음번은 재외투표도 장난을 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아시잖아요.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출구조사에서 당일투표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출구조사에서 참패한다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출구조사 조작을 통해서 참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QR코드 있는 용지가 배부되었습니다. 왜 민경우 의원 지역구에 QR코드 있는 것이 없을까? 저는 이걸 봤는데요. 민 의원님 재검표를 하면서 당일 투표까지 다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저는 본투표에 QR코드 하나만 나와도 이거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 일장기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는 당일 투표였습니다. 거기 1000장가량이 일장기 투표소였는데 QR코드 있는 용지를 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여 투표 용지로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개표 조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66대 36, 63대 36이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전산 조작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일맥상통한 연결되는 것이 전자개표기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부정선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시민의 눈 의혹으로 생각되는데 선관위 내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개입을 합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개표 현장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정리부에 있습니다. 정리부에 왜 저 사람들이 있냐 이랬더니 오랫동안 선관위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좀 뭐랄까 서로 상호 교류가 잘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보존 전에 또 표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대략적인 부정선거의 공식입니다. 간단하게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말인데 박시영이라는 윈저 컨설팅이 이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등장시켰고 이근영이 이거를 잠깐 공개를 했었죠. 당군 이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보정값이라는 말이 존재를 했고 이 박시영은 자기가 모든 선거 결과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180석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와 사전투표는 완전히 다른 판이었습니다. 당일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고 출구조사도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우세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방송 3사는 이 부정선거의 결과를 맞췄는지 그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그램, 비정상적인 히스토그램과 이 그래프는 결국 그리고 66대 36, 63대 36이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확한 결과는 결국 전산 조작, 개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의원님 그 관내의 비율이 0.39로 동일한 것이 조작, 개표 조작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왜 재검표장에 6.28 재검표장에 모두 빳빳한 사전투표 말도 안 되는 그런 3분도 접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까?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을까?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을까?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산 개표 조작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추지 못하니까 아예 통과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했던 사람 60대 70대 이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60대 70대가 사전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도 압승을 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60대 70대의 유령투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투표에서 그 유령투표 70대 이상 사망자가 투표를 했거나 허무인이 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행정전산망의 일부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한 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결국 특검을 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 현황도 사전투표가 다 빨랐습니다. 거의 다 빨랐습니다. 당일 투표소가 이게 이제 15초 미만인 게 24개밖에 등장 안 했고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밖에 안 나왔는데 출력하는 데만 20초가 넘게 걸리는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사전투표는 유령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기표소가 많고 출력이 많다. 바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바보다 임마.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실 때 다 일렬로 줄 서가지고 하잖아요. 그 일렬로 줄 서면 병목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천 신중동의 경우에는 마지막 3시간에 1.7초당 한 표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 바로 한 명이 투표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부천시에 있는 부천지청에 있는 검사들이 무혐의를 때렸습니다. 지금 불기소 처분서 이유서를 하나씩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전국 1등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 전부 다 관내 사전이 1등입니다. 30등에 비로소 당일 투표 10.7초당 한 표. 이것도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숫자인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는 투표지를 가지고 있다가 교부를 하는 것이고 사전투표는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현상입니다. 20대와 비교를 해보면 20대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래프가 줄어들었는데 막판에 21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2일차는 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데 21대 2020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 막판에 사전투표식 그 유령투표를 몰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짜투표를 미리 하면은 그 사람이 투표를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보고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일 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전투표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룰 사전투표지 모형을 보면은 이렇게 곡선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재검표장과 우리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봤던 투표지들은 모두 이렇게 평평하게 빳빳했습니다. 이렇게
앱손 TM3400 프린터로 출력이 되면 이렇게 원형된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접으면 더 상태가 악화되겠죠.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거라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도 나중에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장, 이건 당일 투표 도장입니다. 이 당일 투표의 이 찢어진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것도 아마 급조한다 보니까 4월 29일 날 증거 보존 절차가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투표록 개표록을 제가 검증을 하면서 재검표를 하면서 다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1000여 장이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투표하고 개표한 다음에 증거 보존 전에 새롭게 등장한 투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기준으로 뭐 고소도 했지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거법 157조를 보면은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렇게 잘랐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찢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법 158조를 보면 이게 공직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전투표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규정들은 다 규칙에 있습니다. 법률이 아닌 규칙에 둠으로써 이 선관위가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들과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의 선거법 개정 방향은 결국 규칙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법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기존의 그런 어떤 선거 무효 소송 판례에서 관행으로 그런 어떤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도 용서해 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각이 됐었던 건데요. 선거법은 가장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철퇴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규칙을 보완 또는 수정한 내용을 법률로. 제가 일장기 투표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부분이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형 대장에 등록을 하고 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의 도장으로 해야 됩니다. 인형의 대장에만 등록을 하고 이미지화는 못 시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것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등록 내역입니다. 선관위가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전투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을 예를 들면은 BJ 톨, 예를 들면 김땡현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이렇게 일괄되게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걸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합니까?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선관위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형대장이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등록된 도장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 사망에 보면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프린트에 출력할 때 인쇄 날인을 하게 하는데, 이 인쇄 날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짝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형을 선관위가 가져가고 있는데 투표 관리관이 자기 인형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원칙적으로 해야 얘들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장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내 인형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개표할 때 이 인형이 아닌 인형들은 다 무효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86조가 선거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투표 유령투표가 최소 20%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참관인이 시간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재를 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이 몇 장을 찍었는지를 기재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인쇄나리를 이렇게 몇 장 출력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찍었다라는 게 이게 돼야 됩니다. 즉 어떤 게 문제냐면 제가 증거보전 절차를 하면서 선관위 직원들과 물어봤습니다. 사전투표를 참관인이 그리고 거기 있는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재를 하느냐? 중앙선관위 전산망에서 그렇게 몇 명이 투표했다고 오면은 그걸 그대로 적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 유령투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관리사항의 그 사항 기재를 할 때 몇 장을, 투표지 몇 장을 했는지를 참관인은 기록을 해야 되고 사전투표 관리관은 도장을 몇 번 찍었는지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하는 것이 사전투표로서 장난을 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투표 관리관으로 그 참관인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거를 막는 가장 큰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편투표에 심각한 부정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그 청주 상당구 정정순과 윤곽근 후보가 다툰 이 지역에 이렇게 대패질하듯이 재단된 자국이 나온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주에서 울산까지 가는데 이렇게 대전과 강릉을 거쳐가지고 가는 이런 엉터리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그 전산적으로만 봤을 때 110만 개가 나왔는데요. 주에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150만 개, 272만 개 중에 150만 장이 가짜 투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우편 투표가 가장 취약합니다. 지금 재검표 현장에서도 그 관외 사전 투표에서 엄청난 불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 선관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따라가다 보면 그냥 없어져요. 예를 들면 양선엽 그 공성 그 대표셨는데 그분이 용인 우체국 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기소가 되셨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간에 CCTV 그리고 사람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는 겁니다. 흠결된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QR코드 사용 금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그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이걸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고물상에 사전투표지가 나온 이유, 이거는 경주 우체국에 어떤 사람이 투표한 것이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투표, 이 연수구 배춘입 투표지라고 알려진 투표지입니다. 여기도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이후에, 이건 송도 사동이거든요. 송도 사동. 이것이 나온 이후에 누가 투표했는지를 선관위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못하죠? QR코드가 있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와 대조를 하면 바로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QR코드 발급 시각이 나오거든요.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예를 들면 종로구 청운 효자동 사전투표에서 최종 발급 시간, 마지막 발급 시간이 17시 58분 이렇게 하면 QR코드 넘버, 예를 들면 31자리라면 마지막 1, 2, 3, 4, 5의 투표지 발급 시간은 5시 21분이다. 그러면 그때 투표했던 사람이 누구다 라는 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오상종이 저기 서초동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면 몇 시에 했다고 하면 이 QR코드 넘버링 이 투표는 오상종이 투표한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송도 사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표지를 누가 찍었는지 선관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찍지 않았습니다. 이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QR코드는 비밀선거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무선넷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선관위 위원으로서 서울시 선관위 위원으로서 이제 4.7 보궐선거를 이제 살펴보고 또 국힘당에 정당 교육을 했었습니다. 사전투표 감시, 개표, 그리고 당일 투표 감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 했었는데요. 너무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아스팔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결국 하는 척만 하다가 하는 신용만 하다가 끝나겠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 블랙 시위를 하다 보면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블랙 시위를 하면서 제가 뭐 공직에 있었을 때 뵀던 분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한 힘을 제도권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출범을 했고요. 한번 치트키를 쓴 사람은 다음번에도 치트키를 씁니다. 내년 대선 안 할까요? 부정선거? 대놓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아니 이미 많이 걸렸고 다음에 정권 넘어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이 되게 위험한 것이 당선 결정이 되면은 그걸 뒤집는데 너무나 많이 걸려요. 너무나 많은 출혈이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감방에 가고 혹은 죽거나 다칩니다.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전에 선거 전에 이거를 적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된 시민 조직이 필요하다. 훈련된 지식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힘을 정당으로 국가적으로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선 네트워크의 취지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지식인 모임인 미라클 웨이브도 출범을 했고요.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된 감시 운동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이 힘을 또 선거 때는 참관인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불량한 참관인으로서 5구 대선 때 그냥 자고 놀다가 돈 한 8만 원인 9만 원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참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직된 훈련된 그런 시민들이 참관을 함으로써 내년 대선 지선 때 더 이상 부정 세력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 그냥 전부 다 사형이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무서워서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도의 뭐 여론조사 선관위를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디트, 그 선관위 전후 그 감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범죄 행위를 경험을 했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은 때로는 새로운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버 그리고 언론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국투본 그리고 우리 정교모 그리고 리버티 연대 그리고 미라클 웨이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위대한 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주현 변호사님의 미래지향적 관점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티 연대 박정현 대표님의 향후 시민운동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수로 와주십시오. 예, 박사님입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여쭈면 이 책에 이제 후반부가 이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쪽 번호가 따로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23개 항목에 걸쳐서 지금 사전투표제가 뭐가 문제인가를 밝혔고요. 그 23개 항목에 이제 각각에 보면 이 맨 오른쪽에 이제 AZ라고 돼 있는 거랑 CC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제 마음대로 그냥 붙인 겁니다. AZ가 18개예요. 이건 뭐냐면 법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CC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전투표소 예약제예요. 백신도 병원 가서 예약해서 예약된 곳에서 맞는데 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아무데나 불쑥 들어가서 하냐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법 개정의 핵심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사전투표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빠꼬라의 원위치가 안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공격을 받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불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략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우리 조성환 교수님 발표하실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자투표라는 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플 깔고서 투표하면 전자투표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쑥 들어가서 거기에 타치스크린에 뚝뚝 눌러가지고 투표하면 전자투표죠. 그런 전자투표의 특징이 뭔가 가만히 보면 우선 첫째 번이 뭐냐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투표인 명부가 투표소에 없어요. 키오스크에 들어갔을 때 그 키오스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가 미리 정의된 바가 없죠.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하죠. 따라서 투표인 명부가 투표소에 없고 아무나 아무 데서니까 투표지가 화면의 형태든 종이의 형태든 현장에서 즉석 출력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전투표 그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는 본질적으로 전자투표입니다. 현행 법은 본질적인 전자투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종이를 사용해서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엉터리 짓을 해서 일부는 법을 어기고 일부는 법을 개무시하면서 이 종이를 사용해서 체크포인트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무력화시킨 거예요. 일반인은 결국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게 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 infallibility라는 얘기했죠. 무오류성. 중앙선관위의 업무와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은 무오류성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믿고 따라. 그것을 공격하면 너는 선거 범죄에 해당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타인의 선거 자유를 방해했고 거짓말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했다요. 아마 선거 범죄 선동죄는 저 하나인 것 같은데 많이 찍혀 있어요. 이 문제 제일 처음에 이론적으로 제시를 해서 아직도 판결이 안 나 있습니다. 재판부가 시간을 많이 끌어요. 재판 고민하느라고 진짜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여기에 관한 얘기는 이 얘기로 핵심이 맞춰지는 거예요. 즉, 법 정신은 뭐냐면 원래 지금 현행 법입니다. 종이로 검증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그걸 무슨 짓을 저질른 거냐면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그래서 선관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있으면 우리는 전자적 수단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맛이 들려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자로 보완된 종이투표가 돼야 돼요. 아까 대표적인 게 뭐냐? 사전투표소 사전예약제. 그럼 거기에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가 없어져요. 자기 예약한 데만 가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리 선거인 명부, 투표인 명부가 그 투표소에서 누가 투표하는지가 미리 확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지가 사실상 그 투표소에서 출력돼야 될 투표지의 종류와 성격이 미리 확정돼 있어요. 이런 개선들을 하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문제의 상당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선 포인트가 여기에 23가지가 돼 있으니까 이거하고 정교모 문서하고 보시면은 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지적한 거 보시면 되게 전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종이로 보완된 종이에서 검증 가능한 일반인이 물리적 직관적 차원에서 검증 가능한 투표가 되도록 일단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관위가 그 압박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수를 짜갖고 그게 50만 명 뭐 30만 명이 조직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 무결선거 안 하면 혁명이야. 무결선거 안 하면 혁명이야!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던져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고, 그걸 이제 조금 숨을 골라서 약간 정치 철학적인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무결선거 운동이 이게 시민운동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해요. 이제까지 존재한 바 없는 시민운동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이 동맹체에서 정확하게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얼핏 보면 항상 정치운동은 대중과 스타와 정당의 결합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존재한 바 없는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중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전에는요, 대중이 집단주의적이었어요. 지금은 대중이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250년 동안 혹은 뭐 길게 잡으면은 현대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이후 600년 동안 존재한 바 없는 대중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담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말 없어집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같은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스가 개인의 네트워크로 변해가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개인화된, 개인을 위한 개인의 멀티미디어 통신 수단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관점에. 이거 지금 우리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삼성 안드로이드 폰 기준 오늘까지 이 물건 튀어나온 지 12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12년 전에 여기 가신 분들의 절반은 제가 감히 건방지게 말하면 이메일 안 쓰시던 분들이에요. 인터넷 안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유튜브 다 하고 다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 하늘 끝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걸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거든. 디지털 가동률, 디지털 사용 능력. 개인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대중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이 자리가 저 모델의 꿈틀거림입니다. 아까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셨죠? 이 운동은 정당과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스타 없을지 몰라요, 아직. 그러나 깨어있는 대중과 정당이 연결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무결선거 네트워크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이제 좀 흉악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잠깐만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리죠. 과거에는 개인적 존재는 대중이 되질 못했어요. 과거에는 개인적 존재는 대중이 되질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현역 모순이었었어요. 이제까지의 모든 대형 운동, 대형 조직은 전부 집단주의에 바탕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 동물학에서 참사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소셜리티. 그럼 참사회적 동물이 뭐야? 개미, 꿀벌, 말벌, 터마이트, 그러니까 흰개미, 터마이트죠.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엔 딱 하나 있어요. 동아프리카 두더지. 저거 암놈들이요, 평상시에 새끼 못 낳습니다. 새끼 낳는 여왕 암놈이 죽으면 기존 암놈들끼리 사투를 벌려서 이긴 놈이 갑자기 몸이 변신을 일으켜서 몸이 커지면서 새끼 낳는 여왕 암놈으로 변합니다. 즉 참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없는 상태예요. 오직 역할 수행자만 있는 거예요. 집단의 역할 수행자만 있는 그런 체제가 참사회적 사회입니다. 개인은 사회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개인 실존은. 이런 개인 실존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치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 위대한 실험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지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온 게 2009년인데 그때만 해도 개인이란 말 쓰면은 거의 매맞아 죽었어요. 개인주의, 개인 그러면 나쁜 소리예요. 그래서 하도 갑갑해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2011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지금도 스타디셀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국도 이제 집단주의적 애국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애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랑 직결돼 있어서 그래요. 집단주의적 애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면 애국하지 마세요.
집단의 부품이라면 애국하지 마세요. 끔찍합니다. 같이 애국하기 싫어요. 참된 개인인 분만 저한테는 동지입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신념과 자기의 동인과 자기의 뚜렷한 주견을 가지신 그분만 저의 진정한 동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가치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존재했던 동아프리카 두더지 같은 그런 종류의 집단주의적 참사회성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사회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정치 양태를 보일 거냐, 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닥쳐 있는 게임이.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결이란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 단체가. 무결이란 단어는 영어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하나가 정직성. 그런데 이 정직성이 그냥 정직성이 아닙니다. 아네스티는요,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네스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직하다 그럴 때. 그런데 자기 머리가 꼬여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자기 합리화가 돼 있으면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정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결성, 진정한 의미의 정직성, 인테그리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실이야 아니야, 진실이야 아니야라는 회로가, 검증 회로가 머리 뒤편에서 돌아가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상태예요. 똑같아요. 선거 무결성도 보통 사람의, 보통 시민의 물리적 직관적 인지 차원에서 확인 검증, 여기 장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것이 선거의 모든 전체 과정의 매 국면 매 순간에 관해서 적용 가능할 때 그것이 선거 무결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고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히 중앙선관위 따위가 나서서 이것이 무결선거라고 나한테 패팔지 말라 이거예요. 감히 중앙선관위가 고용한 정보기술사 따위가 나서서 이것이 선거 무결성이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당과 시민운동이라고 다시 이제 마지막 지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당은 시민이라 불리는 바다에 뜬 배입니다. 정당의 토대는 시민의 정치 습속이에요. 우리가 민초민주주의 전통이 강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리비리 안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저희 하세요. 거기 필요합니다. 정당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2개의 분야가 있어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무결선거운동이에요. 정당인은 권력 잡는 게 목표니까 자기 비즈니스잖아요. 선거에서 이기는 게. 그러니까 무결선거운동이 정당과 시민 사이에 이익이 공통되는, 공유되는 영역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당에게는 교육정상화 캠페인은, 정확히 표현하면 교육정상화 캠페인이에요. 미래의 표밭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이에요. 그것이 비교적 건강한 정당이라면, 또 건강성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시민에게는 내 새끼, 내 아이에 관한 문제예요. 거기서 같이 만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박주현 변호사도 말했지만 이 2 영역에서 손발이 정당과 전혀 안 맞아요. 시민이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마이너 후보인 황교안 하나밖에 영상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은 그것이 불리하다 무리하다, 민경호 의원은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금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적대 관계로 돌아선다. 오케이. 그러면 11월 9일 날 대통령 후보 확정되면 그게 최 씨든 윤 씨든 또 다른 씨든 간에 그때부터 떠들어라 이거야.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안 떠들면 당신들 병신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무슨 정치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 밥그릇도 못 지키는 병신이에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걔도 지 밥그릇 두고는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게 왜 안 넘어가냐? 잠깐만요. 현재 슬라이드 한번 눌러보고요. 저기가 안 보여요. 예, 그냥 말씀해도 돼요. 그림이 안 보여지는데. 아까 그 삼각형 그림입니다. 사실은 삼각형 그림에 요건가? 요거는 나오네. 요것도 안 나오죠. 뭐냐면은 이제 정당과 우리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선, 그 다음에 지방교육감 선거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금 한 10개월 프로젝트인데, 이 정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델을 선행시켜야 돼요.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모델을 저희가 먼저 확립해야 돼요. 원래는 정당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확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이 타당하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 좀 모이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 그리고 사람들 수준이 높아져. 그러니까 모델 선행시키고 타당성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합류를 촉구해야 됩니다. 합류 촉구하는 분수령이 되는 날은 11월 9일 주요 정당의 야권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11월 10일부터 우리의 이러한 운동에 합류를 안 한다. 그럼 그 자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양해가 돼요. 왜냐? 지금 함부로 이칼 뽑았다가는 사방이 다 적이 된다고요. 그 집안이 워낙 이상한 집안이라. 오케이. 이제 당신 상 받아놨잖아. 근데 안 움직여. 당신 상도 못 지켜? 당신 사람이야? 아니면 개만도 못한 존재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물으려면 먼저 조직을 짜고 모델을 선행시켜서 그 모델이 유의미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 놔야 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를 다 했습니다. 발표들은 향후 선거 무결성을 위한 행동하는 무결내세 활동을 통해 낱낱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부득이 시간을 별도로 내어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교모와 국토본 등에서 만든 부정선거 관련 책자 그리고 보고서가 있으니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과 선거 무결성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성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무결선거 네트워크 창립 심포지움 성명 결의문. 첫째, 드루킹 여론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4.15 부정선거의 의혹을 문재인 정권의 3대 주권농단 사건이라 규정한다. 이들 일련의 주권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헌이 문란되었고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었으며 대표, 특히 대통령 당선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소거된 상태임을 고발한다. 둘째, 4.15 선거에 대한 부정 의혹의 경험적, 법리적, 직관적 근거를 밝히는 동시에 조속하고 정확하며 엄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선거 정성의 선고기한 181을 스스로 어긴 상태 400의 사법 공백을 자초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진실과 정의의 연대와 이를 감추려는 은폐 카르텔과의 실존 투쟁에 휩싸였음을 직시한다. 모든 현대 문명국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주권은 오로지 무결한 선거에 의해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진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선거 무결성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한다. 셋째, 국민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무결성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확신과 감시활동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문명국가에 정착된 선거제도의 근본 원칙은 유권자에 의한 선거 과정, 투표 개표에 대한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임을 확인한다. 선거 무결성은 평범한 시민 유권자의 직관적, 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감시, 검증 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고 실행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서 이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권에 의한 거짓 기만의 유사전체주의적 공작정치와 체제 변혁의 폭주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여론조작, 선거 공작, 불법 부정선거의 주권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의 훼손, 자유, 민주, 공화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정의 파괴를 분쇄하고 또 봉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각계 사회정치 세력의 대연합을 결성하고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다섯째, 2021년 3월 대선에서 문팔육 친전체주의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선거 무결성의 확립이 그 전제 조건이다. 이와 함께 자유든 강제든 은폐 카르텔에 안주했었던 정치, 언론, 법조 등 소위 제도권, 특히 야당과 야권 대통령 후보들은 이 정의의 전쟁에 무적의 용서로 충원하고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파사 현정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주권의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수복을 위한 역사의 걸음이 될 것을 확신한다. 2021년 8월 25일 무결선거 네트워크 창립 회원 일동. 네, 오늘의 창립 심포지움은 선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큰 한걸음입니다. 앞으로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앞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그리고 리버티 연대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결선거 네트워크의 창립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